벌고 이러면서 했었던 제 인생에 대해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리로케이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점성술은 믿지 않고 사주만 믿으려 했습니다. 점성술은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진짜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었고 안 좋은 얘기도 막 해주니 믿고 싶지가 않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람이 간사한 게 정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상담을 다니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처음 사주를 접한 것은 2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냥 재미로 사주를 여기저기 보러 다닐 때였는데, 나는 비범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주로 다름을 찾고 싶은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다녔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방송에도 나오고 중국에서 강의도 하는 유명한 명리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사주를 보여드렸죠.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비범한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 당시에 정말 앞으로도 잊지 못하고 똑똑히 기억할 말은 제게 걱정할 것 없이 앞으로 60년간 대성을 한다. 그때 당시 대운이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담을 해줬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때 뭐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고 그냥저냥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내가 정말 60년간 운이 터지는구나, 대운이 터진다라고 하네 라는 생각을 했고 자만심을 가지면서 그 말만 믿고 살게 됐습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60년간 뭐 대운이 터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사주 공부를 접하기 시작을 했고 점성술도 알게 됐고 제가 원래 이쪽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타로 카드도 사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제가 최근 3, 4년 정도는 정말 사법고시 준비하듯이 목숨 걸고 공부했으니까 남들 공부하는 것으로 치면 제가 볼 때는 미래 예측 관련된 이 공부를 한 20년도 훌쩍 넘게 공부한 것 같네요. 아무튼 사주를 공부할 때는 제가 부족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주 팔자를 놓고 보면은 유학을 가는지 사업을 뭐 하는지 업을 변경하는지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잘 되는지 마는지 성공을 하는지 출산까지 아이를 낳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니까 뭔가 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택한 것은 듣기 싫었던 안 좋은 말까지 해주던 점성술을 끝까지 마스터해보자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 인생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대학교 유학을 갔습니다. 이것도 리로케이션을 모를 때는 그냥 의문이었는데 그냥 넘어갔었죠. 보통 점성술사들이 보는 방식으로 보니까 유학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목성 5에 그래도 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의문은 있었죠. 어쨌든 여기 1번하고 2번을 보시면 다른 점은 목성 5하고 목성 4예요. 목성 5보다는 목성 4가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은 둘 다 이 구하우스가 나오긴 하는데 구가 유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장기 여행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5는 즐거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가 더 맞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4는 여기 보시면은 가족, 부모, 부동산 이런 것들이라 이사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유학을 위해서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해석을 이거를 보고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유학을 가서 대학교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9년도 때였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아는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시 사업은 초반에 매출이 수억 원씩 나왔고 비용도 없는 비즈니스여서 매우 잘 됐었습니다. 당시 생각은 이거 한 4, 5년 정도 하면 수십억 원은 쌓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투자도 엄청 잘 됐습니다. 레버리지 막 일으켜가지고 벌었을 때죠. 사주도 공부는 했는데 남의 얘기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러 다녔는데 당시 뭐 제 얼굴이 당연히 좋았으니까 웃음이 넘쳤고 괜찮다, 잘 된다라는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말만 믿었었죠.
그리고 점성술은 당시에 이제 직접 볼 때였는데 그냥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점성술보다는 사주가 정말 잘 맞는다 이렇게 믿고 싶었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어센 6 하우스 그리고 화성 12가 있는데, 당시에 목성과 금성이 이 하우스에 있으니까 또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하우스가 보통 그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재산, 돈 벌기 예측 가능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하우스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에 대한 것들인데 태양이 왔으니 내가 되게 잘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죠. 이게 딱 임상 많이 안 해본 술사들이 실수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하우스는 사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정기적금과 같은 것, 월급 같은 것이죠. 그리고 1하우스는 악마의 하우스예요. 이것은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잘 나가다가 2020년 갑자기 코로나가 들이닥쳤었죠. 초반에는 감기 정도로 생각했고, 오히려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더 확장을 했어요. 자만심이었죠. 어깨에 자신감 뽕 들어가면서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몇 달 만에 확장 비즈니스에서 고정비가 터지면서 빚도 생기고 폭망하게 됐습니다. 투자도 막 레버리지 일으켜서 하다 보니까 엄청 잃으면서 그냥 정말 모든 게 안 되던 시기예요. 내면의 힘듦이 엄청 컸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죠. 말도 못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당시 취업도 못할 때인데 나름 운 좋게 되면서 월급이 생겼었죠. 이것이 바로 어센던트 6하우스와 금성 목성 2하우스로 설명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을,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상황, 이 6하우스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월급이 생기는 거잖아요. 취업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죠. 태양 1하우스는 인생의 격변을 말해주던 거였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 방에 폭삭 망해버리는 상황, 이런 것들 말이죠. 그만큼 1하우스가 악마의 하우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해에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하면서 더 많이 돈을 벌게 되는데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이때 한 번만 더 해서 막 벌어보자 막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 도박에 빠졌던 때인데, 엄청난 레버리지 투자니까 도박이 맞는 거죠. 그때 다녔던 회사에서 업을 바꾸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인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시절입니다. 하루 만에 막 이렇게 번 적도 있으니까, 일반인이 그 정도 버는 거면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거죠. 또 레버리지 투자에 손대게 됐었고요. 이때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이 하루에 움직이다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술도 마시게 되고, 코인 시세에 제 마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은 벌었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면 스텔리움 12하우스로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투자의 성공은 10하우스로 나오는 것 같고, 업을 바꿨던 거는 9하우스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포르투나 요 앱의 초기 프로그램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9하우스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슬금슬금 번 돈이 날아가던 시기였어요. 비상장도 막 투자를 하고, 중반부에는 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가 또 잃기도 하고, 제가 이때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인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난 수년간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시기였기도 했었고요. 자꾸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라가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죠. 힘들다 보니 일도 프로그래밍도 하기 싫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공부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공부는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업을 다시 한번 바꾸기도 했고요. 이 모든 것은 당시에 1하우스, 이게 이제 격변인 거죠. 힘들고, 6하우스, 하기 싫은 것들, 해야 되는 상황들, 일도 잘 안 풀리는 것들, 그리고 9하우스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1하우스가 정말 저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다들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게 나오면 좋은데 1하우스가 보통 좋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어센던트나 태양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피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많은 일이 발생해요. 바꾼 업종이 힘들어지고 레버리지 투자로 또 많은 돈을 잃고 아기까지 생기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고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또 너무 힘들다 보니 아예 투자를 이제 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출산은 오하우스도 많이 나와요. 오하우스가 요 자녀 즐거움 연애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상을 해보면 4하우스로 많이 나와요. 4하우스가 가족, 부모, 부동산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기 어센던트 4하우스, 금성 4하우스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출산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또 옮기게 되는데 이 7하우스가 계약이다 보니까 새로운 회사 계약으로 연결이 되고요. 토성 6하우스나 뭐 화성 10하우스 이런 것들은 바꾼 업종이 힘들어지는 것들, 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 정말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힘들고 바닥치고 다시 재기하고 했던 저의 인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요. 결국 여기까지 와서 포르투나 앱까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흰머리도 생기고 많이 생겼죠. 살도 막 10kg 이상 빠졌다가 다시 쪘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는 인생도 경험을 하고요. 끔찍합니다.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짧게 설명드렸지만 1년은 정말 너무너무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 힘든 시간을 수년을 겪고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한층 성숙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도 찼고요. 여기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물론 제 20대 인생도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드벤처 인생이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로케이션을 공부하고 임상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진짜 걱정이 많이 없어졌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도 배웠고요. 여기까지 제 인생 얘기를 드렸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